사실상 동일한 문제, 그죠? 조금 사실관계 달라지면 어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무난히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우선 여러분 또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답안 이 스타일을 좀 잠깐만 알려드리면, 제가 모의고사 이제 밑줄을 일단 쳐드릴 거예요. 밑줄은 꼭 현출해야 되는 내용, 제가 생각하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량이 혹시 이제 많다. 근데 분량은 조금 넉넉하게 공부하시는 게 더 좋다. 한 120%, 130%. 그 중에서도 채점 기준에 꼭 들어가는 내용들은 제가 밑줄을 좀 치고요. 다음, 가끔 보면 중간에 글씨체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봤던 거 제가 조금 변형할 때 이렇게 제가 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한두 개. 예.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예를 들면 이쪽에도 보시면 소갈로 이렇게 답안에 이렇게 써놓는 거 있잖아요. 뭐 요렇게. 이건 뭐 필수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내용이 조금 달라질 때 공부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 쓰실 때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되고 이래요. 네. 그래도 좀 보기에는 좋게 쓰시면 좋겠죠. 그죠? 네. 그리고 점수를 가끔 계산해 보시면은 50점인데 50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건 제가 일부러 그런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세요. 만점 안 주려고. 네. 자, 그래서 요 정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편집 스타일은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책하고 똑같이 제가 좀 편집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기 때 했던 문제예요. 설문만 제가 바꿔본 거예요. 바꾸면서 공무원연금법을 법조문을 제가 좀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이거는 여튼 조문을 이 법조문도 원래 기출문제는 없던 걸 제가 넣고 답안도 제가 새로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검증을 잘 하셔야 되니까 똑똑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갑은 사실관계 여러분 보실 때 갑은 퇴직을 했네요. 2012년 3월 31일. 그리고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자이다. 이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죠. 이때 처분이 있었겠구나. 처분을 통해서 우리가 일기 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법관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는 대상자만 결정되면 금액은 그 표에 의해서 자동 산출. 반면에 공무원 퇴직연금, 퇴직급여에 관해서는 대상자와 급여액까지, 구체적인 급여액까지 처분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거 우리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되고 금액이 결정됐구나. 오케이. 그 다음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퇴직자들에게 지급할 퇴직연금 액수를 최종 보수월액의 70%, 이 사람이 이제 70%를 받고 있었는데 갑이 이걸 일률적으로 50%만 지급하는 걸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감액된 거네, 감액. 그리고 퇴직연금 삭감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소급 적용하는 부칙조항, 부칙 2조를 두었고 공포화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니까 갑은 70%를 받아오다가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퇴직연금액이 50%로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혹은 최종 퇴직연금액이 이렇게 결정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2012년 8월부터 갑에게 70%를 50%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원래 이제 이때 삭감하여 지급할 때 안내는 하겠죠. 삭감되었고 법이 개정돼서 삭감되었고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죠? 사실의 통지는 이때 있을 거예요. 갑은 종전대로 70%를 지급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딱 나오죠. 신청.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은 이거는 뻔해요. 신청, 거부, 오케이, 거부 처분, 인정 이렇게 쓰겠지.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거부하였다. 돈 더 주세요. 20% 나머지 20% 주세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못 줘요. 라고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갑이 이제 여기서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단이 삭감하여 지급을 하면서 삭감해서 지급하는 거 있죠. 20% 이거를 공단이 별도의 처분 행위가 있었을까? 공단이
삭감하는 것을 결정하고 표시했을까? 처분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냥 결정하고 표시함으로써 권리 의무 변동이 초래되는 게 처분이라는 거 했잖아요, 그죠? 결정하고 그리고 통지를 하고 표시를 해서 이게 권리 의무 변동이 생긴 걸까? 그 다음 거부했다? 거부함으로써 뭔가 법률관계 변동이 초래된 건가? 이런 이제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결론은 알잖아. 이거는 법령이 개정돼서 당연히 그냥 줄어든 거에 감액된 거예요. 그 이후에 행정청이 줄이는 금액을 감액하는 어떤 결정, 감액하는 처분을 한 것도 아니고 돈 더 주세요라고 해서 행정청이 애초에 더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 거부한다고 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야. 그죠? 이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1기 때 다뤘던 문제는 기출문제 그대로 제가 갑이 거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처분이 이 취소소송이 적법한가라고 물어봤었죠. 그러면 취소소송의 적법성 요건 뭐예요? 적법 요건. 소송 요건이잖아요. 소송 요건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 대상적 격 그죠?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서 부적법하다. 부적법 시 지할 조치는 소변경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이걸 똑같이 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라고 설문을 바꿨어요. 접근 방법은 사실 우리 1기 때 배운 대로 써도 틀린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긴지 알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 제기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 설문 자체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이 설문 자체가 행정소송의 종류와 피고 적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행정소송 종류가 뭐가 있고 둘은 어떻게 구별이 되고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그 구별 기준에 따라서 봤더니 이 사안에서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무엇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고는 누구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더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아시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써도 틀린 답은 아니다. 제가 뭐 채점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뭐 맞게 논증을 했으면 전 점수를 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 조문 있잖아요. 제가 여기 개정된 내용과 부칙은 그냥 생략하고 그건 원래 제시되지도 않았어요. 변시에서. 이 공무원연금법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이에요. 그냥 같이 제가 한번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려고 넣어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왜 가끔 모의고사 때 그 법조문을 가끔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는 국가배상 법조문을 모의고사 때 인용을 했었는데 우리 뭐 다행히 또 그게 시험 문제도 나오기도 했고 이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적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볼게요. 목적. 늘 목적 정의. 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애,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모험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요. 4조.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뭐뭐하게 설립한다. 행정목적이죠. 행정목적. 보세요.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행정주체가 있고, 근데 이 국가랑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예를 들면, 국가라고 하는 행정주체가 있어요. 국가는 법인이에요, 법인. 이 국가라는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할 때 행정 권한을 준 행정기관들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행정기관들이 다 또 못해. 때로는 아예 외주화시키는 게, 우리 쉽게 말해서 외주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외부의 단체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외부로 툭 떼줘.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협의회 공공단체예요. 그러니까 협의회 공공단체도 결국은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예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공단이라고 하는 공공단체를 지금 설립을 하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5조가 제일 중요하죠. 법인격. 보세요.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법인격은 뭐라고요? 법인격은 우리 법에서 말하는 법인격은 뭐? 법주체.
권리 의무의 주체, 이걸 법인격이라고 해요. 법인격을 갖는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정주체는 거의 다 법인이겠지. 때로는 공무수탁 사인 중에서 자연인이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고 뭐 다 법인이에요, 법인. 그죠? 그래서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도 법인. 이른바 여기서 말하는 협의회 공공단체도 법인. 다 공법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 즉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설립된 공법인이네. 이걸 보고서 뭘 할 수 있어요? 행정주체네. 일단 지위가 주체잖아요, 주체. 행정을 수행하는 주체가 주체인 거예요.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일단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행정주체가 그럼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볼까요? 17조에 보시면 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이게 28조 좀 있으면 보겠지만 퇴직연금 뭐 이런 거예요. 급여 지급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뭐 징수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중에서 처분을 할 때도 있고, 뭐 무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죠? 28조 급여. 퇴직급여가 있구나. 퇴직급여가 있다. 네. 다음. 가에 보면은, 가호에 보면 퇴직연금 있네. 공단이 지금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어떻게 지급하는지 볼까요? 29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각종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처분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네요. 인사혁신처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항에 보면 제1항의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보통 위탁을 그냥 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이렇게 대부분 요즘은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에 없는 경우에도 위탁을 할 수가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 해놓고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시행령 25조에 급여 결정 권한의 위탁, 공단에 위탁한다로 돼 있네 아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단이 결정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법인격을 갖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법인격이 부여된 행정주체이고, 그런데 급여 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지위도 갖는 거네. 공단에게 위탁됐죠. 공단의 장에게 위탁된 게 아니라 공단은 그래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급여 결정 처분을 할 때는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도 갖는 거예요. 이중적 지위를 갖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법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이 딱 접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내신 분은 항고와 당사자의 구별 기준, 항고소송과 당사자 3조 나오죠. 3조 1호 2호에 나오겠지. 써주고, 그러면 결국은 처분이 있느냐 없느냐, 처분의 개념 2조 1항 1호 써주고 짧게. 그리고 판례는 주로 급여를 청구하는 소송, 이행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서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거부처분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바로 결정되는 경우에 처분 없이 법령에 의해서 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결정되면은 당사자 소송 제기해야 되는 판례. 이걸 여러분들이 또 올려주고, 이 사안에서는 이 거부가 처분인가 아닌가? 처분 아니다. 그러면은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소송은 안 돼. 그러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죠. 근데 당사자 소송 개념 규정에서 공법상 법률관계. 따라서 이게 공법상 법률관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그리고 당사자 소송 제기하면 돼. 이렇게 논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논증을 하기 전에, 답안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한번 리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연기 1기 때 이제 배웠던 거 전체로 조망하는 거예요. 자, 개인이 권리구제를 할 때 제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우리에게 관심사는 이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어. 민사냐 당사자냐, 당사자 소송이 구별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와. 이렇게 결론 내는 문제를 낼까요? 우리 시험에서 당연히 안 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다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지. 뭐 민사 이건 아니야, 그죠?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한 측면에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중에서 이걸 조금 더 높게 한번 써볼까요? 행정. 자, 행정소송은 크게 당사자 소송과 항고소송으로 나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민사소송하고 당사자 소송하고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이건 뭘 대상으로? 이거는 뭐? 사법상 법률관계. 이거는요,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죠. 우선 요 두 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 자, 법률관계를 다툰다는 건 뭐예요? 법률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권리-의무관계. 권리-의무관계를 다툰다는 말은 나는 권리가 있고 너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이 다른 거예요. 내 권리가 있는데 인정을 안 해. 내가 지금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을 안 줘. 이럴 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 내 권리를 주장하고 너가 의무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때 제기하는 소송이 이행소송이 되겠죠. 그죠? 나는 권리자야. 그래서 금전 지급 청구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어. 그때 청구하는 게 이행소송이에요. 나는 임금 청구권이 있어. 상대방이 돈을 안 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행소송. 법률관계를 다툰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송물은 뭐? 내 권리, 전부. 임금 청구권이 있느냐? 금전 지급 청구권이 있느냐?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있느냐라는 걸 다투는 거예요. 심리의 대상, 소송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행소송은 청구 취지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소를 제기하면 소장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써요. 청구 취지는 내가 이 소송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결론, 청구 원인은 그 결론의 논거. 자, 이거를 판사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그대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판단이 뭐 주문,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이 이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뭘 지금 청구하는 거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문이 피고는 원고에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청구 취지를 쓰는 거예요. 뭐뭐 하라 라는 판결을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행 청구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게 있죠.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인데 직원으로 인정을 안 하네. 나는 불법 파견에 의해서 직접 고용이 됐는데, 혹은 나는 지금 정년이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정년이 도달됐다고 하네. 나는 이 해고는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면 뭐예요? 처음부터 없는 거잖아. 계속 직원인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때 다투는 소송을 우리는 확인 소송이라고 하죠.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때는 원고는 피고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확인한다. 그리고 형성 소송도 있죠. 이거는 법률 관계를 바로 형성하는 거. 그래서 이혼 소송 이런 게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법상 법률 관계도 똑같아요. 형성 소송은 거의 없고 똑같아요. 자, 이행 소송 대표적인 게 뭐예요? 행정주체를 상대로 돈 지급하라. 당사자 소송으로. 그죠? 그리고 확인 소송,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라는 구별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제가 작년까지는 이것도 막 좀 자세히 설명하고 했는데 뭐 그렇게 자세히 말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냥 여러분 보면은 그냥 공법에 근거한 공법관계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법에 근거하면 사법관계, 민법, 상법, 나머지 대부분 공법. 원래 이제 우리 판례랑 학설은 뭐 주체설, 성질설, 이익설이라고 해서 상대가 행정주체이고 그리고 공익을 위한 것이고 뭐 혹은 뭐 조금 이럴 때는 공법관계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종합적으로 뭐 그걸 우리가 뭐 자세히 뭐 이렇게 논해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구별을 해요. 알겠죠? 사법관계, 공법관계. 그냥 공법에 근거한 관계, 공법에서 발생한 권리면 공법관계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부가세, 일기 때 이제 여러분 얼마나 복습했으면 부가세 환급 청구 소송, 부가세 환급 청구 소송, 민사소송인가요?
당사자 소송인가요? 부가세 환급 청구 소송. 네. 괜찮아요. 뭐? 이거 왜? 부가세법에서 바로 발생하는 권리니까. 부가세법에서 발생하는 권리예요. 공법관계니까.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가세는. 됐죠? 기존에는 부가세 반환 청구 소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봤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봤어요. 우리 판례가.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부가세 법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로 본단 말이에요. 공법관계. 됐나요? 이런 거 우리가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뭐예요? 이제 항고소송과 자, 항고소송은 여러분 종류가 뭐가 있어요? 취소, 무효, 부작위. 예. 요건 뭐 처분 등 이건 부작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취소 소송 중에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있어요. 그죠? 예. 이거는 이거하고 또 좀 비교를 많이 했지 우리가. 예. 거부처분 취소하고 취소하고 비교를 많이 했어요. 예. 항고소송. 자, 그러면 이 둘의 비교를 해보면 제일 큰 차이가 뭐죠? 이거는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툰다는 거고, 직접. 이거는 뭘 다툰다? 처분과 부작위를 다툰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 차이. 그죠? 그러면 그냥 일단 처분. 요 차이.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느냐? 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다투느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처분이 있으면 처분 다퉈야지. 기본적으로. 처분 없으면 이거 다투고.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있으면 또 법률관계 다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릴 텐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됐죠. 피고는 이 두 경우엔 당사자가 주체예요. 주체. 이게 일반적인 소송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소송. 당사자가 주체. 이거는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한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인과 행정주체가 일단 되는 거겠죠. 이거는 사인 대 사인, 주체 대 주체. 이거는 사인 대 행정청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상이 다르고 피고 적격이 다른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구별하는 거는 방금 말한 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배점도 저도 그렇게 이제 했는데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 그리고 처분 등을 다투는 소송 이걸 구별하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그 외에 이제 판례가 주로 급부 청구를 할 때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들어가면 더 점수는 낮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취소 소송하고 무효 확인 소송 관계는 여러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거고 하나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형성소송이고 하나는 확인소송이에요. 무효는 뭐?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이 둘의 관계는 어떤가요? 둘 다 처분에 위법하다라고 해서 다투는 소송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는 공정력을 갖는 처분에 대해서 공정력을 없애는 소송이고 취소소송. 그러니까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처분의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 유무를 놓고 보면은 이 소송이 뭐? 무슨 관계? 어때요? 병렬. 그죠? 모순. 동시에 두 개로 주장을 못해. 취소를 구하면서 동시에 and 무효를 구하는 게 안 돼.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병렬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 근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효인 것 같기도 하고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해. 이럴 때 그래서 어떻게 병합을 한다?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의적 예비적 병합만 된다. 양립 불가능하다.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렬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소송을 병합을 할 때는 그래서 이 병렬 관계로 인해서 주의적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거잖아요. 하나는 중대명백한 위법성인 거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둘은 뭐 포용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포속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 처분이 무효면은 그래도 이기게 해달라는 취지. 그래서 무효를 선언한 의미의 취소 판결. 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심리를 해보니 무효가 아니야. 하지만 위법해. 그때도 지게 해달라 이런 취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효가 아니면은 취소라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으로 소변경한다면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요 둘 관계. 자,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유사한 게 뭐예요? 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 두 개가 비슷하다고 했죠. 그죠? 둘 다 이거는 주로 이제 뭐예요? 주로 여기서 말하는 주로 이제 침해적 처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수익적 처분.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가 비슷해요. 그죠? 보충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거부하거나 부작위하거나. 그래서 둘의 관계도 보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 소송을 도입하는 대신 이 두 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죠? 의무이행 소송이 제일 좋잖아, 저렇게. 의무를 이행하라, 소송. 허가 처분을 하라. 그죠? 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거. 그죠? 물론 청구 취지는 의사표시로 가겠지만, 근데 그걸 도입하지 않고 권력 분리 본칙 혹은 행정청 1차적 권한 존중 차원에서 이 두 개를 도입을 했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도입하다 보니까 뭔가 의무이행 소송을 도입하는 대신에 그래도 좀 실효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기성용에 따른 재처분 의무도 있고, 또 이제 역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준용하고 간접강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둘의 관계는 보충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예. 만약에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부작위라고 하면 그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내가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예비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를 추가하더라도 제소경과 관련해서 애초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때 제기한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판시사항이 이렇게는 안 돼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애초에 소청 결정을 받은 다음에 90일 이내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고, 부작위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교환적으로 변경을 했고, 이때는 21조 사항에 따라서 그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애초에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을 제기한 때 제기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부작위였나 해서 추가적으로 예비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를 추가한 경우에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추가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도 제소기한을 준수한 것이다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판시사항은 처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교환적 변경, 추가적 병합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병합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는 제소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판시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습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엄청 헷갈릴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자, 제가 전체 지금 개괄하는 차원에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괜찮아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전체를 좀 개괄을 하고요. 이게 우리 권리구제수단 다 해요. 요게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잖아. 심판. 심판 자체를 보고, 그리고 심판을 거친 경우를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체 권리구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 물어보고, 그리고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네. 자, 문제를 볼게요. 답을.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은 물어본 거니까 항고와 당사자로 구별되고, 그래서 결론은 갑에 대한 퇴직연금의 감액, 혹은 갑에 대한 최종 퇴직연금액의 결정,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공단의 어떤 거부 혹은 공단의 처분으로 확정된 것인지 법령에 의해서 확정된 것인지 따라서 갑이 선택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피고 적격도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만 그냥 제가 문제의 소재를 써봤습니다. 자, 다음. 갑이 제기해야 될 소송의 형태, 항고와 당사자 소송의 구별.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조문 당연히 잘 적시를 해줘야 되겠죠. 3조 2호와 3조 1호 나오죠? 네. 항고소송은 행정청을 필요로 처분 등이나 부작위 자체를 직접 다투는 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필요로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다. 네. 됐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2조 1항 1호
그리고 판례 짧게 여기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및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위. 그죠? 이 문제에서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짧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양자의 구별 문제는 주로 급부 청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이제 판례 입장은 행정청의 인용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 제기를 해야 돼요. 행정청이 처분을 해줘야지 내가 대상자가 되고 금액 얼마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걸 거부한 경우에는 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정청의 1차적 판단이 필요 없이 법령에서 곧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 명예퇴직수당 봤죠? 이때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급부 이행을 청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사안의 경우. 자, 우선 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 자체는 처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처분을 받고 돈을 받아온 거죠. 그러나 공단의 인정에 의해서 퇴직연금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이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해서 비로소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막 복잡하죠. 결론은 뭐냐? 이게 여러분 구조를 딱 보면 여기서는 처음에 공단의 급여 결정은 처분이지만 그 처분에 의해서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중에 공무원연금 법령의 개정으로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법령 개정으로 금액이 감액된 거지 공단의 어떤 처분으로 금액이 감액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뭐 처분이 아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판시사항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돼서 그럼 처분이 아니야. 그럼 결국은 내가 항고소송 날라가죠.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 이게 남긴 하거든요. 그죠? 항고소송 날라갔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막 묻는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세히.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우리 판례대로 그러면 미지급 퇴직연금 청구는 공법상 권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권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혹은 이거를 미지급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이렇게 써도 돼요. 이므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은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먼저 이 문제를 신청 거부 있으니까 거부 처분으로 풀면 안 되나요? 제가 돼요. 그렇게 써도 저는 점수를 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우리 법원에서 이제 법관이 판결문을 쓰는데 아니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금액이 감액됐고 내가 거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권리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게 전혀 아니야. 그냥 법령에서 이미 결정됐고 그 다음 행정청이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처분 행위가 아니야. 뭐 의견 표명하거나 뭐 사실 통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법관 입장에서는 그걸 뭐 굳이 이게 거부 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 쓸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처분 개념 쓰고 권리의무의 변동 초래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거부의 의사표시는 그냥 의견 표명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부 처분으로 짧게 쓰고 이게 거부로 인해서 법률관계 변동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일기 때 이제 여기 이제 글씨 좀 다른 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전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처분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거죠. 요거 좀 제가 바로 잡을게요. 원래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제가 조금 그 사실관계를 좀 사실관계를 혼용해서 제가 이제 썼던 것 같은데 처음에 금액이 법령이 개정되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알려줘요. 그걸 사실의 통지라고 해요. 됐죠? 이걸 다른 말로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금액이 감액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사실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건 처분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금액이 감액되자, 법령이 개정이 되자 행정청이 갑에게 금액이 감액되었다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갑이 그 통지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다. 처분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했더니 거부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만약에 이 거부를 할 때, 아, 기한은 일요일에서 금액이 감액됐음을 다시 한번 이건 또 사실의 통지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 기아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됐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의견 표명을 하면 그냥 의견 표명인 거예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조금은 달라. 그죠? 근데 이거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답안에서 뭐 이 사실관계가 지금 적시가 안 돼 있잖아. 그냥 거부하였다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거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제가 그냥 판례대로 그냥 의견 표명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써도 뭐 제가 뭐 틀린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튼 제가 일기 때 이걸 답안을 보니까 사실의 관념의 통제 불가하다 이렇게 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고칠게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이럴까봐 제가 여기 정오표를 나눠드린 게 요거예요. 한번 보세요. 정오표는 이거 말고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첫날 이런 거 나눠드리잖아요. 보시면 어디있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사례집에도 제가 요렇게 이제 돼 있어서 제가 나눠드리는 건데요. 우리 일기 때 요렇게 이제 나갔거든요. 수정 전 해서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 근데 이게 문제에 요런 사실관계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정 후 보세요. 그냥 사실상 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막 이거 뭐에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처분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채점 기준표에도 이렇게 쓰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좀 정확하게 제가 이제 막 이런 거 나눠드리고 하면은 막 이걸 또 중요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넘어가서 나머지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냥 이거는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답안 쓰라 이게 전혀 아니라 그냥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거부 처분으로 쓰신 분이 있나요? 신청권 쓰기 되게 애매하죠. 신청권은 있어요? 뭐 신청권 있겠지. 그렇잖아요. 감액됐으니까. 그럼 신청한 행위는 감액된 거를 지급해주는 결정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원래 권한이 없어. 근데 뭐 권한은 없는데 또 처분으로 보려고 하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 행정청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건 명확해.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너무도 명확하게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몇 개 없잖아요. 그죠? 명예퇴직수당, 뭐, 그리고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게 판례처럼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갑이 제기해야 될 소송의 피고 적격. 이 문제에서는 아마도 만약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제 생각으로 피고 적격에서 점수 차이 꽤 날 거예요. 분명히 날 거예요. 우리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는 행정처이 누구였나요? 법원행정처장. 그죠? 법원행정처장이라고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때 행정주체는 누구죠? 대한민국. 그래서 명예퇴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 피고는 누구?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 문제는요. 항고랑 당사자랑 피고 동일해. 그렇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사자 소송 제기할 때 행정주체에게 제기하는 거고 항고소송으로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게 소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피고로. 다만 겉으로는 똑같아. 공무원관리연금공단. 왜냐하면 연금공단 행정주체이자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의 지위도 가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결론은 뭐 이 문제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고 썼겠지. 누구나. 하지만 어떻게 소수를 했는가는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내봤어요. 자, 갑이 제기해야 될 소송의 피고 적격,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피고 적격. 자,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저한테 아니 쌤 여기서 당사자 소송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소송 피고 적격 쓰고 그냥 바로 결론 내려주면 안 되면 그렇게 해도 돼요.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출제자가 만약에 이 문제를 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채점자예요.
그러면 알고 싶지 않을까요? 아, 항고소송의 피고적격과 당사자 소송의 피고적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소송의 종류를 이렇게 구별을 했듯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렇게 써줄 것 같아요. 소개를 해줄 것 같아요. 뭐 이거 어렵지 않잖아. 길지도 않고. 뭐 논리상 이런 거 빼더라도 밑줄 친 것만이라도 그냥 항고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지만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이다 라고 해서 조문 다 써주고, 그래서 이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는 누구인데 만약에 항고소송을 제기했다면 누가 될 것이다. 이 정도 저는 써둘 것 같아. 그게 좀 더 좋은 답안일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자, 그래서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 등을 하는 행정청이나 부작위를 하고 있는 행정청이 된다. 13조 1항 38조. 논리상 원래는 행정주체가 피고가 돼야 되지만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청을 피고로 규정한 것이다.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공공단체나 그 기관 보통 공공단체에게 위탁을 하죠.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2조 2항. 여기서 이것도 제가 써줬어요. 그죠? 아까 우리 나왔잖아. 조문에. 시행령 몇 조였나? 25조인가 나왔잖아요. 그죠? 처분 권한을 위탁받는 게 나오잖아요. 자, 공법인이라고 쓴 거는 뭐 사실은 대부분이 공법인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협의회 공공단체를 또 공법인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받아 어떤 공법인이 위탁받아서 사무를 행하는 경우, 이 경우잖아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아까 법인이잖아. 공법인. 그죠?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공법인 그 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법인이 급여 결정에 관한 처분을 하면은 이 공법인 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체가. 이 경우 공법인은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면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항고소송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제가 점수를 매길 때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 경우는 제가 뭐 거의 당사자 소송하고 항고소송 똑같이 제가 2점, 2점 이렇게 지금 채점 기준표에는 넣어놨어요. 사안의 경우, 자, 이것도 없는 거 제가 그냥 써본 거예요. 이렇게 법조문 보면서 갑은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바, 피고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된다. 됐죠? 그 다음 공무원연금법 1조, 4조, 5조, 17조, 28조에 의하면 제가 쭉 앞에 거 보면서 이렇게 그냥 해본 거예요. 공단은 공무원 퇴직, 연금, 지급 등의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된 행정주체. 이게 이른바 협의 공공단체의 개념이 이거예요.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된 행정주체가 협의 공공단체예요. 그렇게 이제 보습을 한 거예요. 로서 그 다음에 행정주체는 됐고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여야 되잖아. 예를 들면 이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될 수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 로서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에 해당한다.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퇴직급여 지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답안에서는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된 행정주체이자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들어가야지 당사자 소송의 피고적격을 갖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당사자 소송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인 권리주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주체이면서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라는 걸 보습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제가 한 두 줄 그냥 덧붙였어요. 공단의 거부가 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해도 아니니까. 가정해도 공단은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공단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잘 구별해서 알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됐나요? 네.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결론, 이렇게 써도 돼요. 목차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앞에 문제의 소재도 쟁점의 제기, 논점의 정리, 문제의 제기 다 괜찮아요. 어떤 것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사안의 해결, 이건 제가 여기서 사안의 경우와 사안의 해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사안의 경우가 사안의 포섭이고 있으면 사안의 해결이 사안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써줘도 돼요. 목차를. 사안의 포섭, 사안의 결론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냥 결론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제가 그냥 사안의 해결에서 결론까지 다 그냥 하는 경우도 다 괜찮아요. 그죠? 네. 사안의 해결. 갑은
감액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 행정주체인 공무원 연금공단을 피고로 하여 감액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거 이행소송인 거죠.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여러분 힘든가요? 조금 제가 사실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 여기서 안 나갈 테니까요. 한 3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여러분 좀 몇 분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창문 딱 열고 딱 3분 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